일단 파리 생제르맹에 음바페가 남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고, 그리고 덴벨레도 영입 오피셜이 나왔고, 그런데 네이마르는 이제 팀을 떠나는 것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공격 라인에 대한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경기를 보면 음바페가 없을 때 파리 생제르맹 공격이 얼마나 답답한지가 느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덴벨레나 음바페 이런 선수들이 당장 경기에 아마 투입이 될 겁니다. 특히나 음바페는 프리시즌을 같이 소화하진 못했지만 워낙에 이 선수가 몸 관리에 대한 그런 신경도 많이 쓰는 선수고 하기 때문에 경기에 나올 수 있는 몸 상태일 거거든요. 그래서 음바페, 이강인, 덴벨레 플러스 곤살로 아무스까지 공격 자원들이 아마 다음 경기에 선발로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마도 이러한 형태로 선발 라인업이 구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왼쪽에 음바페, 오른쪽에 덴벨레, 최전방에 곤살로 아무스 모두 선발로 나오고 이강인까지 선발 출전을 하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다면 덴벨레가 있기 때문에 이강인을 약간 미드필더처럼 쓰면서 4-3-3 내지는 4-2-3-1 전형에 가까운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요 음바페 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약간 왼쪽 측면에서 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왼쪽 풀백 자리에 지금 현재는 누누 멘데스가 없습니다. 누누 멘데스는 하키미처럼 직선적으로 올라와주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왼쪽에 누누 멘데스가 부상 때문에 못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누누 멘데스가 음바페랑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음바페가 재계약을 지난 시즌에 할 때 당시에 9번 공격수를 영입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왜 그랬냐면 음바페는 기본적으로 최전방에 누군가 수비수와 싸워주길 원해요. 그리고 음바페는 약간 왼쪽에 있다가 최전방에서 공격수가 수비수랑 싸우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침투 플레이를 하길 원하죠. 그러면 이때 음바페 쪽에 있는 풀백은 공격적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와줄 수 있는 풀백인 누누 멘데스랑 음바페가 호흡이 잘 맞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누누 멘데스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리카 에르난데스가 왼쪽 풀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바페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리카 에르난데스가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올라오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하키미가 올라갈 때 약간 3백처럼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여기서 아마도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도 움직여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아마 이강인이 약간 역삼각형 미드필더 형태에서 이강인이 왼쪽과 중앙을 오가면서 음바페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이강인이 왼쪽 측면을 커버하는 이러한 형태로도 공격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도 했었던 역할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미드필더 라인에는 사실 이강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강인 선수를 저러한 역할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덴벨레, 음바페, 곤살로 아무스 이런 선수들이 이제 영입이 되고 음바페는 잔류하고 하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라인이 훨씬 더 강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이제 우려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는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네이마르가 떠났을 때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스쿼드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 찬스 메이커는 사실상 이강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리 생제르맹 공격 라인을 보시면 되게 재밌거든요. 네이마르가 떠난다고 했을 때 음바페, 덴벨레, 아센시오, 곤살로 아무스, 에키티케 뭐 이런 공격 자원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공격 자원들이 다 득점을 하거나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특화된 선수들이죠. 그리고 이 선수들이 네이마르를 제외하면 플레이메이킹에 강점인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특히나 메시도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메시랑 네이마르가 떠난다는 뜻은 창의적인 플레이를 했던 중요한 두 선수가 아예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르키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현재 파리 생제르맹이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가 떠난 상황에서 창의적인 미드필더의 역할을 이강인에게 맡길 것을 고려하고 있다 라는 보도를 르키프에서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네이마르와 메시가 떠난 상황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이적 시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무렵에 메시와 네이마르급의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데려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당연히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도 메시와 네이마르를 완벽하게 대체할 선수를 이강인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당연히 않을 거예요. 당연히 메시와 네이마르의 빈자리는 클 겁니다. 그런데 역할상 생각을 해보면 지금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이강인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네이마르가 나가게 되면 이강인의 주전 자리가 조금씩 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가 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음바페가 중앙으로 들어갈 때 리카 헤르난데스가 올라오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강인이 왼쪽으로 빠져버리면 약간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빠지면 왼발을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면 이강인 선수의 킥의 각도가 크로스가 되거든요. 근데 크로스를 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음바페가 크로스를 통해서 득점을 만드는 그러한 유형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그렇게 긍정적이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4-3-3이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이 정삼각형의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면서 이강인을 정중앙에 두는 것도 생각해 볼 법하죠. 그래서 이제 하키미가 올라올 때 덴벨레가 어쨌든 약간 중앙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약간 하키미와 덴벨레가 측면 공간을 쓰고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음바페가 왼쪽 측면 공간을 일단은 넓게 쓰는 형태가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누누 멘데스가 없어서 음바페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공격적으로 올라와줄 수 있는 풀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덴벨레나 하키미 그리고 왼쪽에서 음바페 좌우 측면 자원들이 워낙에 좋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 수비는 측면으로 벌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9번 공격수인 하무스가 덴벨레가 원했던 플레이를 하겠죠. 계속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는 플레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자연스럽게 공간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음바페가 일단은 측면으로 넓게 퍼져 있다가 공간이 생기는 순간 안쪽으로 뛰어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강인 선수의 역할은 뭐냐? 당연히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음바페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역할, 이게 이강인 선수의 아마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플레이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덴벨레, 하키미 이쪽에서 아마 공격을 많이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아마 그렇게 된다면 약간 오른쪽 지역에서 플레이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이 오른쪽에서 전개가 되다가 상대 수비가 오른쪽으로 쏠리면 반대편에 있는 음바페가 침투에 들어간다. 아이솔레이션을 하면서 음바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태가 가장 이상적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덴벨레가 이렇게 측면을 벌려주는 역할은 이미 바르셀로나에서 많이 했었던 역할이에요. 덴벨레가 왼발을 그래도 더 잘 쓰다 보니까 덴벨레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어가 아니냐라고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덴벨레는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에서 이 지역에 위치하는 선수입니다. 터치라인 끝에 측면을 넓게 쓰는 선수가 바로 덴벨레예요. 카비 감독이 끝까지 덴벨레를 지키고 싶어 했던 이유가 저렇게 측면을 넓게 쓰는 선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에서도 덴벨레가 이런 플레이를 잘했습니다. 애초에 측면으로 넓게 퍼져서 볼을 받아주고 수비가 끌려 나올 때 안쪽에 있는 선수가 여유가 생기는 이러한 플레이를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덴벨레도 이강인 선수한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툴루즈도 당연히 수비적으로 나올 거예요.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리그앙 팀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팀은 없거든요. 그러면 요 밀집된 수비를 또다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아마 다음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가지고 있는 숙제일 텐데, 이때 덴벨레가 측면을 넓게 쓰면서 수비를 끌고 나오겠죠. 아니면 뭐 덴벨레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갈 때 하키미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덴벨레가 측면으로 벌려줄 때 하키미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또 수비를 끌어당기는 이러한 형태가 될 거예요. 어쨌든 덴벨레와 하키미가 오른쪽에서 수비를 끌어당길 겁니다. 그러면 수비가 끌려 나갈 때 자연스럽게 중앙 지역에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이 공간으로 이강인 선수가 움직여서 볼을 받아주는 형태가 아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아서
반대편을 좀 바라볼 거잖아요. 반대편을 바라볼 때 곤살로 아무스는 어떠한 역할을 맡아야 되느냐. 음바페가 곤살로 아무스 같은 9번 공격수를 원했던 이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수비를 또 한 번 더 끌어줍니다. 끌어주면 자연스럽게 수비가 한쪽 측면에 쏠리죠. 그 순간 공간이 나면 음바페가 왼쪽 측면에서 넓게 퍼져 있다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침투를 해 들어가겠죠. 그러면 침투해 들어가는 음바페에게 이강인이 패스를 넣어준다. 요 패턴이 가장 자연스러운 패턴이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를 살리기 위해서 이강인의 킥력을 활용하려면 이러한 형태가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리 생제르맹이 이거는 이번 시즌에 명확해요. 음바페의 저 마무리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파리 생제르맹의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강인 선수한테 절대 나쁜 건 아니다. 왜냐면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애초에 이강인밖에 남지 않기도 했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난 시즌에 메시와 음바페의 플레이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이마르보다 메시가 음바페랑 더 궁합이 잘 맞았던 이유는 어떤 게 있냐면, 이강인도 그렇고 메시도 그렇고 왼발을 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접고 들어와요. 반면에 음바페는 오른발을 쓰니까 왼쪽에서 뛰어 들어옵니다. 이러면 음바페는 반대편에서 뛰어 들어올 때 이강인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왼발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랑 음바페가 네이마르 음바페보다 훨씬 더 호흡이 좋았어요. 그러면 음바페한테 패스를 뿌려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강인을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쓸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덴벨레, 곤살로 아무스, 하키미, 이강인을 오른쪽에 몰아넣고, 그러면서 수비를 한쪽으로 쏠리게 만들어 놓고, 이때 뛰어들어가는 음바페 그리고 이강인의 패스, 이런 형태를 아마 엔리케 감독이 구상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이런 형태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음바페가 반대편에서 침투를 시작하고요. 이강인이 지난 시즌 메시처럼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반대편을 넓게 바라보겠죠.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음바페 그리고 이강인의 패스, 요게 정석적인 플레이잖아요. 아무래도 왼발을 쓰는 선수와 오른발을 쓰는 침투형 공격수, 아마 궁극적으로는 이런 플레이를 좋아할 겁니다. 메시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요 역할을 아마 이강인 선수가 할 거고, 이때 중앙 지역에서 요게 이제 곤살로 아무스의 역할이죠. 곤살로 아무스가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음바페 쪽에서 공간이 나죠. 그러면 이강인이 음바페에게 패스, 요 형태를 아마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거든요. 중앙으로 접고 들어올 때 음바페의 공간이 많이 난다. 곤살로 아무스 같은 선수가 침투하면서 수비수를 끌고 간다. 음바페를 위해서. 그러면 접고 들어오는 선수가 음바페에게 패스, 여기서 득점. 근데 이러한 플레이가 지난 경기에서 나왔었어요.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고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 접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순간 앞쪽에 있는 곤살로 아무스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면 약간 내려와줘요. 그러면서 수비를 한 명 끌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었던 비티냐가 요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왔죠. 이강인 선수가 접고 들어올 때 곤살로 아무스가 내려오니까 수비수가 끌려 나오고, 이때 약간 측면에 있었던 비티냐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요 비티냐의 움직임을 음바페가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이강인의 패스, 음바페의 침투, 요 조합은 정말 파괴력이 넘치는 조합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수비할 때는 음바페가 수비할 때 수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파리 생제르맹에서 수비에 대한 그런 부담이 제외되는 선수가 음바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강인 선수를 왼쪽에 둔다는 뜻은 이제 어떤 것도 있었냐면, 수비할 때 자연스럽게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과 중앙을 오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강인이 수비할 때는 왼쪽으로 내려오면서 우가르테, 비티냐, 덴벨레 그리고 하무스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 줄 수비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바페가 수비를 안 내려올 때. 근데 요 역할을 아마 이강인 선수가 가장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 역할을 잘할 거예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요 역삼각형의 미드필더를 구성할 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간다면 이 역할을 이제 비티냐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비티냐도 지난 시즌에 메시가 수비를 안 들어올 때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측면과 중앙을 부지런하게 오가면서 수비적인 커버를 꽤나 잘했었거든요.
물론 시즌 초반에 하다가 체력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후반기로 갈수록 비티냐가 못해지긴 했지만 비티냐도 기본적으로는 열심히 뛰는 선수라서 이강인을 오른쪽에 배치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마 비티냐를 왼쪽에 배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비할 때 음바페는 일단 역습을 준비하고 있고 비티냐가 왼쪽으로 내려오면서 음바페의 측면 수비를 도와주고 이때 우가르테가 약간 왼쪽으로 그리고 이강인은 내려오고 덴벨레도 내려오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두 줄 수비가 음바페가 안 내려와도 형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덴벨레도 지난 시즌부터 바르셀로나에서 조금씩 수비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덴벨레가 수비를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어쨌든 조금씩 열심히 뛰기 시작하면서 수비에도 분명히 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덴벨레가 열심히 내려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덴벨레도 내려와서 수비를 할 거고요. 하무스도 당연히 열심히 수비를 하는 선수니까 내려올 거고. 그래서 이렇게 4-3-3을 하다가 수비할 때는 음바페를 제외하고 다 같이 내려오는 이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이강인 선수가 어떤 위치에 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는 아마도 덴벨레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다음 라운드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뛰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뛸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뛸지 여기에 이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씩은 달라질 거다.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와서 음바페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맡기는 게 조금 더 파리 생제르맹에게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